자, 저게 잡아라. 예, 일단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시험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친다든가, 또는 구급 공무원, 고등학생들은 주로 고3 수능 자격이 9급밖에 안 되니까네. 그 두 개를 친다든가, 또는 네가 2년 정도 근무를 해가지고 내가 승급을 하고 싶다 할 때, 공기업에서 호봉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거든. 그러면 호봉을 빨리 올리려면 한 2년 근무하고 나면은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게 7급 지방공채하고 서울공채, 민경채 이런 자격이 주어지면은 그걸 치면은 초봉이 500대로 바로 뛰어들어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7급에서 2년 또 근무를 하면은 5급 행정고시급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치게 되지. 공무원 시험을 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공무원 급수를 올려가면서 내 몸의 가치를 높인다 이 말이야.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NCS를 공부해가지고 요 NCS라는 거는 7급 민경지보다 조금 많이 약하고 제목이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수리적성, 문제 해결, 자료 해석 이렇게 가는 거고, 이 공무원은 7급이나 5급 공무원은 의사소통을 어느 논리 이래 이야기하고 어느 논리 이래하고 자료 해석은 똑같아. 근데 문제 해결하고 자원관리를 합치가지고 여기서는 거기다가 퀴즈가 하나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하는 상황이라는 상황 판단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렇지만 NCS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적성, 자료 해석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또 그 외에 기타 등등 많은 시험지가 있지만은 모든 시험 준비는 우리가 외길로 간다는 거거든. 한 길로 간다는 거야. 시험이 강의하다 보면은 한 30년 강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네가 이제 실전으로 내일 모레 또 네가 시험 치러 가잖아. 시험 치러 가면은 실전 문제 풀이는 다양한 기출 문제를 네가 일단 이제 지금은 많이 습득되어 있는 상태였지. 그렇다면 네가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역시 기출 문제를 많이 푼다고 좋은 거 아니야. 보면 또 우리 정아이 같은 경우는 맨날 문제 욕심만 많아가지고 뒷다는데 그거 빙신들이 하는 짓이야. 알겠나? 그거는 절대적으로 기출 문제를 습득해가지고 내는 방향은 출제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순수행위가 있가지고 실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지가 어떻게 내느냐면은 상이라든가 문제에 따라서 난이도를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문제 배율을 맞춘다고. 그러면 그 맞추게 되면은 니는 문제 푸는 시간 전략을 하면서 중하를 갖다 100% 맞추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상빨이 있는 문제는 네가 남은 시간을 가지고 상문제 또한 네가 선별해가지고 내가 풀 문제는 풀고 못 풀 문제는 버리는, 이런 가관이 버리는 그런 전략적인 힌트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 항상 실전에서 본인이 잘 푸는 유형을 꼭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전에서 지가 딱 푸는데 어떻게 되는 것 같으면 지가 풀도 못하면서 모아가지고 막 시간을 한 문제 잡고 지랄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러면 뒤에 문제를 못 봐가지고 조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만큼 어리석은 거든. 그러니까 실전에서 항상 네가 문제를 풀었는데 선지의 정답이 안 나타난다, 거기에 정답이 없다 하면은 일단 중단을 해야 돼. 일단 중단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 쭉쭉쭉 넘어가면서 문제를 끝까지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가지고 시간이 남을 때 다른 문제를 갖다가 점검한다든가, 결코 네가 생소하고 내가 풀지 못한, 이거 너무 생소하고 풀지 못한 문제다 이러면 감히 버려야 돼. 그래서 그거다가 시험지에다 별표 빡 치가지고 눈에 띄게 해가지고 버려버려 말이야. 알겠나?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모든 문제를 보면은 항상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잘 봐. 앞에 잘 봐.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모든 출제자는 이렇게 묻거든. 그러니까 보통 어리석은 학생들이 왜 시험 모든 문제가 발문에 당 표시 있고 의사든 모든 문제 다 같단 말이야. 그러면 크게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이런 식으로 낼 수밖에 없어. 이래내면은 지가 이제 이래내야지 출제자가 좀 기분이 좋거든. 왜 일치라는 건 한 개 찾는 게 맞는 거 한 개 찾는 거고, 내가 오지 쓴다면 내가 틀린 거고, 불일치는 내가 틀린 가운데서 한 개가 맞다 말이야. 그러면 인마가 한 개 맞는 불일치 인마가 있으면 이 네 개가 출제자의 의도라 보면 돼. 출제자의 의도고, 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우리가 답을 찾아야. 이거는 결국 인마는
출제자 완전한 중심 생각이라고 보면 되지. 중심 생각, 중심 화제. 뭐 결국 뭐라고 이거 거래는 주제 이런 것들로 난사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이런 이부부 사고에 입각해가지고 일치불일치를 무조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봤을 때 반드시 문제부터 일치에 밑줄 치고 불일치에도 밑줄을 치는 습관적으로 문제를 보자면 발문이 반드시 안 그러면 그가 일치불일치 혼돈해가 답을 잘못 기표하는 애들이 진짜 많단 말이야. 얘나 그럼 반드시 체크해가지고 OMR 카드로 옮겨가야 돼. 그 다음 그런데 모든 문제는 제약 조건이 있다고. 제약 조건. 제약 조건이라는 건 인마가 위치가 어디에 돼 있냐면은 이것도 잘 기억해놔. 제약 조건의 위치는 주로 그렇단 말이야.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시문에 이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제시문의 가장 중요한 건 1순위가 이 끝분이란 말이야. 끝부분이 1순위거든. 끝부분이 1순위인데 요 밑에 뭐가 예를 들어 자료 제시형, 자료 해석형 같은 거 밑에 당구표가 나온다고. 당구표 같은 걸 줘가지고 뭐 공식을 줄 때도 있고 기타 등등 제약 조건을 보기를 줘가지고 보기 제약 조건을 또 걸고 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네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인마하고 반드시 보기 선지하고의 연결성을 반드시 체크해줘야 돼. 그래야지 네가 이 능력이 길어진다면 얘는 사실상 공부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능력이 하루아침에 길어졌다 이러면은 여기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고등고시를 치든 뭘 치든 이야기는 무조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내 목표가 정해지면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연습과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 질문도 참 많이 합니다. 뭐 내가 안에서 교실에서 강의하다 보면은 주로 인강이라든가 특히 또 학생들이 유튜브 강의라든가 또는 뭐 수없이 널려있는 엄청나게 널려있는 계산법들 수많은 계산법들이 막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푸는 전략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 네가 이 많은 것을 다 외우고 이렇게 습득 못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숙지되어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을 빨리 찾아내셔가지고 실전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훈련을 받아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네가 항상 자신의 선택이 결정이 일단 났다면은 그에 따라서 계획대로 이렇게 목표를 맞춰가지고 조박조박 이렇게 따라가시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7급 민경치를 준비한다. 학교 100% 합격하죠. 100%는 선생님 장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까 그랬죠. 공기업 같다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또 어떤 일부 작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특히 내가 가르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주말에 오는데 주말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보면 이랍니다. 아이고 뭐 대기업 연락오신 중견기업 모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견기업이라든가 카이 이런 거 이상하게 진주 사천에 있는 꽃짝에 있는 것들을 좋은 학교라고 공부 아주 잘해야 돼. 그럼 내가 반문해 봅니다. 수도 마이스터고 서울에 있는 수도 마이스터거나 이런 애들이 그런 카이를 지나갑니까? 절대 안 합니다. 왜? 워라밸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카이 가면 뭐 지가 돈 받아봐야 그 사천에서 꽃짝이에 가가지고 바깥 쪽으로 뭐 주고 있고 다 떼고 나면 차포 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기업도 그렇지만은 대기업 자체가 또 생명력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뉴스에 나올 겁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견기업들이 해외 이전하려고 하는데 해외 이전해서 하면은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공무원 타격 안 받죠. 그 뭐고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이라든가 이런 따오들이 다 엄청난 타격을 입으니까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가고 싶다면 공무원 시험이 죠 일단 공기업의 가치가 그 다음에 자기가 7급 이렇게 5급 이렇게 5까지는 안 가겠죠. 뭐 고등학교 뭐 저는 요 7급 뽑으면 네가 지금 풀고 있는 게 7급입니다. 7급인데 지금 지방공무원 예시 문제입니다. 2021년도 예시 문제니까 우리 학생들이 보고 또 대학생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은 쉬운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문제 푸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선언은 원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